네, 알약 모독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션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 네. 그 실험도 가져오셔가지고 실험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몇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예상한 것과 또 막상 보는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그죠. 네. 그리고 그래도 집에서 쉽게 그렇게 칼슘을 물에 녹여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온화가 됐는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영상이 나간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참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질문들이 올라온 것을 제가 좀 정리 좀 해왔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괜찮으시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슈퍼칼슘이라는 광고를 봤다. 슈퍼칼슘과 이온 칼슘이 같은 뜻으로 봐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세요. 그거 저도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특별하게 뭐 슈퍼칼슘이라고 지칭되는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그 한국에 그 기능의학 하는 네. 유튜브 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어떤 칼슘을 지칭해서 슈퍼칼슘이다. 그런데 뭐 이온 칼슘 이런 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의 취지는 이온 칼슘하고 네. 나노 칼슘을 슈퍼칼슘이라고 지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과학적으로나 무슨 그런- 산업적으로 예. 분류된 건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사실은 공식적인 건 없다. 네. 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킬레이트 칼슘이라는 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해오신 분이 계세요. 요즘 또 그게 유행이에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선 유행이에요. 그래요? 미국에선 처음 들어보죠. 킬레이트가 뭡니까? 킬레이트라는 거는 이것도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네. 킬레이트이 뭐냐면 클로라는 거 있죠. 이 고양이나 네. 호랑이 같은 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예. 이게 클로잖아요. 예. 움켜쥐는 거. 예. 그래서 뭐 비슷한 뜻으로는 grab 잡는 거. 잡다. 그다음에 이제 combined to, bounded to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쳐지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칼슘이 혼자 못 있고 네. 뭐랑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뒤에 붙어 있는 놈이 잘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이슈가 좀 된 거예요. 전에는 뭐 이온 칼슘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했던 게 요즘 이제 산업계가 바뀌어가지고 서로 자기게 이온화가 용이하다고 주장하는 세상이 됐어요. 네. 요즘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킬레이 칼슘인데 킬레이 칼슘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칼슘 이온에다가 네. 아미노산 2개를 붙인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음, 왜 그래야만 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칼슘에 아미노산 2개가 붙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 대표가. 네. 그 칼슘은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아미노산이 붙었잖아. 예.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몇 회 또 들었다고 이거 왜 붙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이런 거 없었다면 오, 아미노산까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꾼들이 네. 말도 킬레이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또 이제 끌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아미노산을 붙인 거예요. 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이거 재미있는 또 히스토리 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킬레이션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킬레이트 칼슘이라는 것은 칼슘 이온을 네. 2개의 아미노산을 붙여가지고 안정화 시켜 놓은 거야. 네. 그래서 얘는 전기를 안 띄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이온 칼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게 있잖아. 어떤 제품에 대해서. 네. 그럼 칼슘을 잘 흡수해서 골밀도가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네. 그게 어떤 형태를 띄었든지 간에 이온화가 돼서 흡수하게 돼야 된다는 걸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그걸 구현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말장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일종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사기라가 그럴까? 그 정도까지도 저는 뭐 표현하실 좀 수가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온화된 칼슘 만드는 게 그 개발하고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어려운 쉽지 않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론적으로는 이온은 뭐예요? 어떤 것의 제일 마지막에 사이즈예요, 그죠? 네. 칼슘이라 그러면 네. 칼슘 이온이라 하면 칼슘 카보네이트를 띄워낸 거니까 칼슘에서는 제일 작은 상태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어떤 물질을 최소한의 사이즈로 쪼갰을 때 이온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나노칼슘이 나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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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원소 아니면 그 성분이 갖고 있는 이온이 순수한 그 형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 성공을 한 거고 이온. 또 요거는 좀 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람이 이제 칼슘이 빠지잖아요. 네. 칼슘이 이제 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200ml 정도의 칼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도 칼슘 섭취를 안 했어요. 뺏으기만 했어요. 뭐 통장 바운스 나듯이 이제 뺏어기만 했어요. 그 뺏은 칼슘들이 칼슘을 이렇게 섭취해서 복용하는 거로 채워집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학이 있어요. 이거 길어집니까? 아니요. 지난 시간에 설명 잠깐 했었어요. 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슘은 네. 1000ml도 아니고 1200ml도 아니고 400ml도 아니고 700ml도 아니고 150에서 200. 350ml. 350이라고 했나요? 네, 350인데 네.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 150에서 200 정도가 조달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왜 조달이 그거밖에 안 될까가 문제인 거지. 네. 조달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0이나 150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350에서 200 빼면 150이 부족하고 그럼 그 부족해지니까 그걸 뼈에서 갖다 쓰니까 네. 되는데 네. 우리가 이온 칼슘을 먹게 되면 피 속에 이온화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걸 보고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칼슘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 먹은 칼슘 이온이 즉각적으로 우리 쓰여져요. 심장 근육이나 뭐 다른 근육이나 무슨 우리 뇌신경세포나 이런 데 즉각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 네. 그러면 부족하지 않잖아. 네. 불러올 이유가 없잖아. 네. 창고 걸 갖다 쓸 이유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안 되겠죠. 근데 이미 이제 창고를서 많이 써서 창고가 좀 비어 있어요. 그것도 혹시 채워지는가? 채워지죠. 채워집니까? 채워지죠. 당연히. 그래서 자,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그 본 리모델링이라는 얘기 잠깐 했었어요. 네. 파골세포 얘기하면서. 네, 그 조골세포, 파골세포가 있어요. 네. 영어로는 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데 오스테오는 뼈예요. 네. 그 다음에 블라스트는 뭔가 빌드예요. 네. 빌딩 할 때. 네. 뭔가 스펠이 빌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조골세포예요. 뼈를 만드는 세포고 네. 오스테오클라스트는 클리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부야. 네. 그러니까 파골세포야. 그래서 우리 뼈는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완전히 바뀌어요. 누구나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아있다면. 우리 뼈는 그냥 그대로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예. 우리 정 대표가 네. 아기로 태어났을 때 키가 얼마예요? 몇 센치야? 정확했죠. 요만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같이 어떻게 커요? 뼈가 성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네. 뼈가 변한다는 거잖아. 커지는 거랑 변하는 건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살아있다는 거잖아. 살아있죠. 네. 뼈가 커진다는 거는 네. 살아있다는 거죠. 네. 그 뼈를 더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파골세포다. 늘 새롭게 수명이 다한 뼈세포를 긁어내서 버리고 새로운 세포로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작용이고 네. 그걸 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한테 골다공증 약을 준다는 것을 제가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뼈가 늘 프레시한 상태로 되지 못하고
파골 세포를 억제를 해서, 응?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또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뼈를 코팅해가지고 네. 칼슘이 못 들어가게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건 그렇게 잘못 설명한 그것도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 파골 세포를 움직이지 못하게 팔다리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뼈는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놈이 오래된 놈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니까 좋은 뼈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여튼 뼈는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원리를 모르고 이제 파골세포를 이제 블락하는 뭐 이런 약들을 먹으면 이제 안 되는 거네요. 그게 바로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집에 아기들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잖아요. 네. 그죠? 네. 통증이 나면 진통제를 주죠. 네. 그게 뭐예요? 당장 나타난 임시 현상을 방편이죠. 없애는 거야. 네.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 나타난 증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대증요법이잖아요. 그게 네. 현대의학이야.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여성들은 40세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그런 칼슘 부족으로 생기는 병들이 생길 수 있고 남성들은 이제 50이 넘으면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이제 그건 뭐 평균 수치겠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정말 안전합니까? 그 나이 전에는? 그게요. 요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문제예요. 네.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골고루 골고루 잘 먹어야 먹는 된다.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아울러서 중요한 게 운동하는 거예요. 네. 또 뼈 건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게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우리가 그 뼈의 스트레스하고 뼈의 강도하고 그런 문제도 언제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 하던 얘기를 마저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시기가 어떠냐? 시기란 게 먹는 걸 어떻게 먹냐? 식이. 예. 그 다음에 운동은 어떻게 하냐? 네. 그런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나이를 먹게 되면 그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나이를 먹게 되면 사람의 신체 기능이 나빠지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게 위 기능이에요. 위. 그래요. 위. 그래서 위 왜 나빠지겠어요? 뭐 먹는 것 때문이겠죠, 결국에. 우리 정 대표는 뭐 담배 피시나요? 담배를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장을 망가뜨리는 거에 아주 주범 중에 하나죠. 그래요? 제가 위장이 안 좋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술 마시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아기 때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아기는 없잖아. 아기 때 알았으면 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걸 자꾸 배워가지고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몸이 어머니가 줬을 때는 깨끗하게 좋은 걸 줬는데 이게 자꾸 자라서 자기 몸을 자꾸 학대한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게 위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위장이 나빠지면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위 속에 들어있는 위산의 품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산의 품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물이나 건강식품 같은 걸 뭐가 됐든 먹었을 때 걔를 잘 분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아무리 먹어도 잘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칼슘을 먹어도 20대가 칼슘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20에서 30세 사이에. 네. 근데 성장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근데 20대, 30대가 칼슘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20대, 30대는 정말 혈기왕성하잖아요. 뭐 모래를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만 하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나이대에 우리 인간의 위산의 품질이 제일 좋아요. 아니, 그래도 20, 30대지만 사람의 어떤 그 당시 상황이나 그 사람의 성향으로 봤을 때 뼈에 있는 칼슘을 유독 많이 쓰고 있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죠. 요새 20대에도 골다공증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죠. 아니죠.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는 40, 남자는 50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젊으신 분들도 골밀도 검사는 좀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지난번에도 우리 검사의 여러 가지 종류 얘기했지만 네. 뼈에 관한 한 제일 믿을 만한 검사는 골밀도 검사예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칼슘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건 뭐 제가 너무 말씀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제 여쭤보게 됐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럼 또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봐서 여러분께 또 좋은 건강 상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실험이 됐기 때문에 그 마무리로 칼슘에 대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이게 지금 한 레벨로 몇 정도 온 겁니까? 칼슘에 대해서. 뭐 거의 기초는 한 것 같아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는 더 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세론, 그러니까 그 좀 뭐랄까 더 디테일한 네네. 부분. 예를 네. 들어서 칼슘은 뭐 왜 당뇨병에 좋은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네네. 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자, 오늘도 칼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건강 상식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